자, 이번에 해볼 문제는 121쪽의 9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숙제에 있는 문제니까요. 여러분들 숙제 한 문제 제가 풀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1쪽의 9번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문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그래프가 나와 있죠. 가로축은 시간, 즉 일정한 열을 계속해서 주면서 가열을 하는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어떤 물질이 끓는 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물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얘가 모두 기체로 바뀌고 나면 다시 온도가 증가한다고 배웠을 겁니다. 자,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어때요? 처음에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기울기가 낮아지긴 하는데 어쨌거나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온도는 100.156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일단 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 있으면 우린 여기가 끓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어떤 수용액이라고 나와 있죠. 즉 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괄호 안에 얘기를 보시면은 물의 몰랄 오름 상수값은 0.52라고 나와 있습니다. Kp 값이 0.52 10% 몰랄 농도인가요?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델타 PB 끓는 점 오름 정도를 구할 수 있고요. 식을 다시 잘 살펴보시면 KB 곱하기 몰랄 농도였습니다. 자, 끓는 점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말하는 게 바로 이 항인데 보시면은 원래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죠. 근데 지금 100.156도에서 끓고 있기 때문에 델타 T는 0.156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KB 값은 얼마예요? 문제에 나와 있다시피 0.52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몰랄 농도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N 값을 계산을 해 보시면은 이게 아마 0.3인가요? 그쵸? 0.3이 나오게 돼요. 자, 그렇다면 문제의 보기들을 보시면 위 그래프와 같은 가열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용액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즉 몰랄 농도가 0.3을 나타내는 친구를 고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 보기들을 잘 보시면 마지막에 모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물 1000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건 매의 질량이 분모에 들어가고요. 이 친구 단위가 킬로그램이었죠. 자, 즉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의 용매가 바로 물이고요. 물 1000g당 용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 1kg은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는 그냥 1이라고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분자에 해당하는 용질의 몰수가 0.3몰인 걸 찾으시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답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뭐가 있어요? 포도당 0.3몰도 있고 염화 나트륨 0.3몰도 있네요. 그렇다면 답이 두 개일까요? 답은 2번과 4번일까요? 아닙니다. 2번은 답이 될 수 있지만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염화 나트륨 이거 써보시면 뭐예요? 염화 나트륨 바로 NaCl입니다. NaCl은 물의 녹음으로써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눠지게 되고요. 따라서 내가 NaCl을 0.3몰만큼 넣으시면 Na 플러스도 0.3몰이 생기고 Cl 마이너스도 0.3몰이 생겨서 전체 0.6몰의 용질이 들어온 것과 같은 요거를 낸다고 했죠. 따라서 NaCl 0.3몰을 넣은 친구의 몰랄 농도는 0.6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내가 NaCl을 가지고 0.3몰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쪼개져서 Na와 Cl의 합이 0.3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0.15몰의 NaCl을 넣어주시면은 그러면은 몰랄 농도 0.3짜리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보기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염화나트륨을 통해 만들 수 있는 게 없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풀리는 문제들인데 우리 앞에서 배운 이 네 가지 친구들, 네 가지 묽은 용액에서의 성질들은 모두 수학적으로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공식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문제들 푸시면서 공식을 어떻게 활용하면 정답을 구할 수 있는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